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환자가 만족할 정도? 그 정도까지 못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단순히 눈에만 좀 포커싱을 많이 맞췄어요.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눈이 이쁘다라고 얘기하면 이것만 보고 눈이 이쁘다고 안 하거든요. 이게 다 이뻐야 눈이 다 이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눈재 수술 좀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이 보통 좀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풀려서 오시는 분,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 쌍꺼풀 라인이 풀리거나 해서 오시는 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세지 통통해져서 오는 분들, 그리고 비대칭, 안검 하수 교정이 좀 잘못됐다든지 재발이 됐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많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이전 수술이 너무 잘못돼서 교정하러 오시는 분들.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는 첫 번째 했던 수술이나 아니면 그 전에 했던 수술이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그걸 교정하러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습니다. 재수술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 수술 난이도 따라 좀 다르긴 달라요. 그러니까 재수술이라는 게 원칙이 뭐냐면 눈이 구조가 다 있을 거잖아요. 피부도 있고 근육도 있고 안에 막 여러 가지 막 같은 것도 있고 있는데, 걔들을 일일이 다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수술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첫 번째 수술이랑 다르죠. 우리 그 무지개떡 있잖아요. 무지개떡이 층층이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수술 때는 걔들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별로 힘들진 않겠죠. 재수술은 앞에서 한번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걸 이제 또 색깔별로 다 분리하는 게 재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앞에서 이만큼 해놨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수술의 정도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환자가 만족할 정도? 그 정도까지 못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재수술도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재수술을 할 때 이마 거상이랑 눈썹 거상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이유가, 예전에는 단순히 눈에만 좀 포커싱을 많이 맞췄어요.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수술은 잘 됐는데 별로 이쁘진 않아요.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 그래서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눈이 이쁘다라고 얘기하면 이것만 보고 눈이 이쁘다고 안 하거든요. 이게 다 이뻐야 눈이 다 이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비율이 중요하고 무게감도 중요해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시원한 느낌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정해서 재수술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쁘고 시원한 눈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시원해 보이는 눈이 필요한 조건이 비율이랑 무게감이거든요. 주로 이제 거실이랑 소파로 설명을 하는데, 거실은 좁은데 자꾸 화려하고 큰 소파로 바꾸면 오히려 여백이 너무 작아지잖아요. 거실은 더 답답해 보이겠죠. 이럴 때는 소파를 줄이거나 그 소파를 큰 거실로 갖다 놓으면 얘가 더 살잖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같이 생각하게 된 게 눈썹 거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실을 늘려주는 거죠. 거실이 느려주면 큰 소파를 갖다 놓으면 큰 소파대로 크고 화려해 보일 거고, 작은 소파를 갖다 놓으면 또 작은 소파대로 여백이 많아지니까 뭔가 좀 탁 트인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재수술이 너무 어릴 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얼굴이 좀 변하잖아요. 뭔가 피부 처진 것도 좀 생기고 눈꺼풀 모양도 좀 변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시지가 되거나 처진 게 있거나 라인이 풀리면 무겁다고 느껴요. 무겁다고 느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 같은 게 좀 생기기 시작해요. 살짝. 그런데 그런 교정을 해주고 나면 눈뜨기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눈 재수술을 하면서 눈 자체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눈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느낌에 맞춰서 플랜을 짜다 보면 이런 눈썹 거상이라든지 이마 거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혹시 재수술할 때는 무조건 그럼 이마 거상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결과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어느 정도 결과치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상을 했을 때 결과치를 봤을 때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하게 갈 것 같다, 거상이 없어도, 그럼 굳이 할 필요가. 그런데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 같이 했을 때 좋을 것 같으면 권하는 건데, 환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부분 집에서 이렇게 잡아보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거울을 보고 잡아볼 때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잡아보거든요. 사실 그 자체가 거상이 된 상태거든요. 막상 그분이 수술 눈만 살짝 잡고 나면 얘가 내려가면서 인상이 되게 고약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잡아보실 때, 내가 이런 부위를 잡고 들어서 내가 잡은 쌍꺼풀 라인이 이쁘다, 그러면 거상이랑 같이 하게 맞고, 자, 눈을 감고 힘을 축 빼요. 딱 잡는 거죠, 눈썹을. 그리고 눈을 딱 뜨고 내가 원하는 쌍꺼풀 라인을 잡았는데 나쁘지 않다. 그러면 거상은 굳이 필요 없는 거고. 약간 수술 하나 더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예전에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예전에 초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나는 눈 수술만 하러 왔는데 왜 이런 걸 권하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수술했던 어머님들은 예전에는 눈 수술하고 나면 인상 사나워지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안 할란다 하고 아무리 쳐줘도 견디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하고
나서 처짐도 교정돼야 되고 인상도 좋아져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상이 자연스럽게 많이 알려지고 수술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상담하면서 제가 환자분들을 잘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제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환자분에게 설명을 하느냐, 얼마나 내 수술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리고 진짜 환자분한테 필요한 거냐. 제가 설명했는데 환자분이 필요하다고 정말 느끼셨으면 하실 거고, 제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환자분한테 그렇게 딱 와닿지 못했으면 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안 하실 거고, 어쨌든 예전보다는 요즘엔 환자분들은 이마 거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게 훨씬 적기는 하세요, 확실히.